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369일차고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확인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하면 접수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죠.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나 금전적 피해 등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지칭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학생일 경우에 성립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요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 사안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반인일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 사실에 관한 확인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사실을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사법권과 수사권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범죄의 경우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학생이 아닌 경우라면 가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확인할 내용은 가해 사실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필요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된 잘못은 습관이거든요.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짐할 필요가 있죠.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인데요. 물론 모든 사안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생한 사안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가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는 사람이 함께 구성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확인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